요새 살이 너무 갑자기 막 팍팍 찌는 것 같아서 슬프다. 자, 우리 지금 공통수학 1 과정에서 진행했던 거랑 공통수학 2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랑 결국엔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한다면 항상 뭐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에서의 그냥 해 아니야. 한 쌍에 아니야. 순서상. 아니라고. 실근입니다. 실근. 그래서 거꾸로 얘기한다면 신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로 볼 수도 있고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려서 풀거든요. 나중에 이 그래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그 너네들이 실제로 대수 파트에서 보시면 대수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지수에 대해서 함수를 배우고요. 로그라고 하는 거에 함수를 배우고요. 그 삼각비에 대한 삼각에 대한 함수를 배워요.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 이런 것들. 로그라고 하는 거는 y는 뭐 로그 2의 x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 뭐 삼각함수라고 하는 애는 y는 sin x 뭐 아니면 y는 코사인 x 뭐 이런 애들을 배운단 말이죠. 얘네는요. 그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 y는 sin x와 y는 10분의 1 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실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할래? 연립할까? 라고 하면 이걸 연립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얘를 연립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려서 푸는 거야. 그래프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다항함수에서도 그렇고 어떤 함수에서도 점점 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거에 대한 규칙을 제가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 그 1차 함수 그 절대값이 있는 거를 좀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나서 합성함수도 그렇고 절대값은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y는 절대값 fx 이거 뭐야?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하라고? x축 그 음수 부분을 그래프에서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린다라고 표현했었죠. 무슨 뭐라고? 공부 안 해 자꾸 공부. 내가 분명 여기다 써놨어요. 꺾어 올린다라고. 꺾어 올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 이건 무슨 얘기냐면 x라는 문자 모든 문자에는 다 절대값 x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Y축에 대한 그 Y축 음수 부분에 있는 정렬이나 진짜 공부 뒤지게 하라는구나 니네. 거꾸로 올린다 그게 공부 안 해? 안 해? 공부 언제 하게? 다음 생에?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그 언제 그 개념 숙제 언제 그 암기라도 하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그 개념 암기는 그럼 언제쯤 하실 거예요? 애 낳고 나서? 50쯤 되면은 이제 슬슬 개념 좀 외워볼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저기 뭐 직장 생활 적당히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은퇴한 기념으로 취미 생활로다가 개념이나 외워볼까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요양원 들어가갖고 재활치 그뭐 저기 뭐야 요양원 들어가갖고 저기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라고 할 때 그럼 나 이제 슬슬 개념 공부나 해볼까 이때 그때나 개념 공부하실 겁니까? 아니면 관짝에다가 나 같이 개념 좀 묻어줘 이러고서 관짝에 들어가서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 언제 하게? 개념 공부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느 세월에 공부할래? 내가 책에다가 이거 야 니네 칠판에다가 내가 적어놓은 거는 다 옮겨 적어놨어? 안 적었지? 진짜
책을 찢어버릴 수 없으면 네 얼굴을 찢어버린다? 개념 적어놔라. 다음 시간 나 내일 당장 확인한다. 집에 가서 해와. 이거 진짜. 영상에 오! 요약하지 마. 요약돼 있는 내용이니까 요약돼 있는 거 요약하지 마. 니들 멋대로. 니들이 나보다 수학 잘하면 여기서 더 요약할 내용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요약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적어. 다 적고 다 외워. 내가 줄여놓은 거야. 이 칠판에 있는 게. 다 외워.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게. fx 뭐라고? x축에 대해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린다라고 했었잖아. 이걸 뭘 적어? 이건 저번 시간에 적었던 내용이잖아. 지금 영상 확인해. 이거 줄여서 쓰고 있는 거잖아. 네, 여기 절대값, x의 절대값 들어가는 경우는 뭐라고 했어? x가 0보다 큰 구간을 그린 후에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해서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었어요. 공부 진짜 뒤지게 하네 진짜. 그래놓고 수학이 어렵다 했어. 그렇게 공부하면 나도 어렵다 했어. 팍. 아우 혈압 올라. 아우 뒷골 당겨. 아우 진짜. 수명이 줄어. 양수 부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걸 대칭 이동해서 제가 이걸 뭐 수업 중에 그 영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냐면 데칼코마니아라고 얘기했었어요. 적었다가 피면은 양쪽 모양이 똑같아지는 걸 데칼코마니아라고 얘기했죠. 그럼 절대값 y는 fx, 절대값 y에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뭐라고요? 그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자에 양액값이 되는 구간을 그래프로 그린 후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응용 버전 3가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거나 y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걸 그러니까 합쳐주면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y는 절대값 f에 절대값 x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무슨 규칙에 의하여 이런 규칙에 의하여 다 해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게? 이해했죠? 어렵지 않다고요. 그리고 나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놈이 15번 그따위로 푼 사람 한 명이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공부 안 한 거라고, 그걸 우리는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응? 저번 시간에, 그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교점의 개수 물어봤는데, 이걸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셋, 이거였나?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끝인데, 이거를, 분명 제가 수업 때 아까 이거 y는 절대값 fx 이거만 해서 그래프 그렸으면 맞는 거를 틀리셨더라고. 진짜 나쁜 새끼야. 그거 공부 안 한 거지. 그게 무슨 공부야. 개념 공부하고 나서 테스트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언제쯤 내가 시킨 거 할 거야. 개념 공부. 알맹이 하나도 없이 공부 그 문제만 풀고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야. 그거 노동이에요. 그거 공부라고 하지 않아. 손가락 운동, 손 운동. 그 근력 단련해갖고 어디다 쓰게 그거. 그럴 거면 차라리 웨이트 가갖고 한 번 덤벨 한 번을 들어라. 잔소리 끝. 자, 그래서요 11-4번 같은 경우 제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절대값 여러 개 포함된 거 그래프 그리는 규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적어 놓으셨나요? 구간 나와서 풀지 말고 곱해서 풀어라. 좋아하셨지. 그거요, 그거.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런 거요. 쟤는 또 뭔 헛소리 하고 있고. 다른 문제요.
그럼 난 11-4번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해서 2번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할 거냐. 11-4번에 2번에 내가 규칙을 알려줬거든. y는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 규칙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썼냐면 경계값을 가진다. 어디서? 마이너스 3에서 어디서? 2에서. 그럼 그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5, 0. 답은? 값은? 5. 2 집어넣어봐. 0, 5, 5. 아. 끝. 여기 y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 있는 값이 5로 일정합니다. 네, 끝. 그래프 그려라. 이거 내가 규칙을 알려줬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y는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 세번 곱이고 그 2,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해서 그거 끼고 그 다음 그래서 저게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최소값 4를 가지며 이유는 가장 그게 0을 더 0, 그 0일 때 가운데 값에서 최소값을 가졌다. 그 꼭지점의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부 좀 해. 그래서 11-5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 저거는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그걸 하나하나 나눠서 그려야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더라. 결국에는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랑 누구니까 2와 4가 되니까 그 2와 4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더라. 그래서 어디서? 2에서 어디서? 4에서 저 값이 어떤 건지 먼저 찾으시면 된다고요. 2 집어넣으면 25는 마이너스 2니까 2네요. 그죠? 삼 집어넣으면요. 3 집어넣으면 0이네요. 4 집어넣으면요. 4 집어넣으면 2예요. 오케이. 그럼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건 하나 확인. 그 다음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값이 계속 2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죠. 아니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절대값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그러면 저기 절대값 이거를요. 11-5번에 y는 절대값 x-2 마이너스 절대값 x-4 요것만 보는 거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그지? 4 집어넣으면 2 나와. 오케이. 그 다음 2보다 작은 거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0 집어넣게 되면은 0, 2, 0, 마이너스 4. 아, 그럼 결국에는 얘는 식을 정리해주면은 2보다 작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로 고정이구나. 그죠? 거꾸로 2보다 큰 그 무언가 x-2에다가 마이너스 x-4 계산하시 플러스 4 계산하시면 항상 언제나 2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요 식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문제 이 그래프는 뭐야? y는 절대값 이건 뭐라고? 식 전체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뭐하라고?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프가 양식문을 먼저 그린 다음에 개소리. 그냥 죄송합니다. 헛소리 할래? 아 공부 안 해? 그 뭐 방금 전에 했는데 또 헛소리를 해? 내 말 잘라놓고 남의 말 잘라놓고 크게 얘기할 거면 정답이라도 말해. 내가 말도 못하게 네가 계속 혼자서 얘기하는데 다 틀리잖아 지금. 그게 뭐야? 맞게라도 하든 맞게라도 대답을 하든가 진짜 맞게도 화낸다 진짜.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면 무슨 양의 방향을 쓰고 나서 대칭을 그리고 뭐 나발이고가 어디 있어? 내가 언제 그랬어? 개념표 봐봐. 뭐라고 써놨어?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래프 그렸잖아. 아랫부분에 X축이 그 꺾어 올린다라고 하는 단어 뭐 그 5글자가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대칭이 아니라 대칭은 문자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고 뭐라고요? 어디를요? 주간 아, 갑자기 막 싫었어요. 이거를 밑을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니네 이 수업 처음 듣는 거네. 영상은 난 왜 찍었냐? 니네 개념 정리는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 거냐? 나 진짜 정말 진짜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쩜 칠판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적어놨으면서 머릿속에 하나도 1도 안 들어가실 수가 있죠? 기계세요? 복사기이십니까? 아니면 뭐 카메라세요? 얼마나 생각 없이 그냥 그래놓고 무슨 공부를 했대. 얘들아, 저기 한마디만 더 이렇게 잔소리 그만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할게. 이것만 얘기할게. 개념 적어서 엄마한테 검사받고 아빠한테 검사받고 선생님한테 검사받을 거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 초딩들아. 남한테 보여주려고 공부하고 있냐? 남한테 보여주려고 정리하고 앉았냐? 그럴 거면 초등학교 교복 그만 입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배우고 와. 이 생각 없는 초딩들아. 어떻게 무슨 공부를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시중만 하고 있어. 할 거면 똑바로 하던가. 스스로 판단할 나이 됐잖아. 어?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하는 척만 열심히 하고 뭐가 낫냐? 시간 아까워. 한 번 할 때 똑바로 봤으면 됐잖아. 그거를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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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다시 물어볼게.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는 뭐 하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X축 아랫부분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다. X축 아랫부분 여기를 꺾어 올린다예요.
그리고 예, 윗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는 게 훨씬 편하지 여기에 절대값 씌워놓고 한 방에 보는 게 좀 더 많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럼 11-유제 11-6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는 거야? 11-6번의 1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유제?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11-6번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11-6번은 그럼 어떤 식이라고요? X 더하기 Y는 2 한다는 맞아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2라고 하는 값은 일단 뭐부터? 문자의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뭐부터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 플러스 y는 2인 것만 찾아서 그립니다. 어디? 어디? 여기. 1, 3. 어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오케이? 그럼 2번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2번. 절대값이 가장 마지막에 씌워져요. 2번.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가 1이 되는 경우. 절대값을 가장 마지막에 보는데 요거는 아까 있는 거랑 개념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y는 하고 한 문자에 대해서 방금 전에 y는 한 문자에 대해서 x 뭐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xy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옆에 있는 애가 뭐죠? 상수죠. 그럼 상수인 경우에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라고 하는 값이 1이거나 아니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얘 또는 얘기 때문에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후로는. 뭐부터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찾아서 x 마이너스 y는 1이 되는 애를 그래프를 짝짝 그려서 짠, 짠 1,0 1,0 0, 마이너스 1 1,0 0, 마이너스 1 근데 여긴 안 지나고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1번식이에요. 여기 요거 다른 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1번 여기요. 그리고 뭐 하라고? X축과 Y축 원점을 대칭 그인 그래프를 각각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각각 그리고 또 대칭 각각.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얘도 똑같은 규칙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규칙에 의해서 x-y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정리하면 엄마야 y는 x 플러스 1 어디만 그려주고? X가 0보다 2번 여기만 그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하라고? 대칭인 그래프를 다 그려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 또는이라고 하는 건 다 합쳐주는 거니까 이 모양, 요 모양이 이제 요 그래프에 대한 결과, 이 식에 대한 그래프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는 방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11-7번 유제 같은 경우도 보이십니까? 뭘 해야 될지? 식이 어떻게 돼요? 이 절대값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돼 있죠? 뭐부터 찾아서? 둘 다 양수가 되는 1사분면에 있는 구간을 찾아서 그래프 모양을 그린 다음에 걔네들을 그대로 네, 대칭을 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요. 가우스 기호는 항상 언제나 늘 얘기하지만 가우스 기호는 뭐와 같다? 정수 부분과 같다.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말은 문제에 따라서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건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나오진 않지만 얘는 x의 정수 부분이에요. 왜? 이걸 왜 좀 굳이 적고 있어? 도르자 이거 영상에 했는데 x의 값이 뭐보다 크고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x의 정수 부분은 n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n이잖아. 같은 표현 아니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n이잖아. 그치? x라고 하는 게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면 x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다음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n이 되잖아. 그렇다면 그 둘이 같은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 x라고 하는 것과 그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라고. 그럼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근수 빼기 정수니까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소수 부분에 대한 그래프와 정수 부분에 대한 그래프는 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거 되게 잔디처럼 한쪽으로 누운 잔디 모양처럼 이렇게 돼요. 색칠 동글, 색칠 동글, 색칠 동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 따로 2번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뭘 찾는 문제구나. 교점을 찾는 문제구나 라고 바꿔서 풀라고요. 실근의 개수는 교점과 같다. 그죠? 실근은 교점과 같다. 다음 그 199페이지에 이차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요. 이거 정석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로 재탕을 하지 않아요. 다른 시중 교재들은. 없어요. 이 정도까지 진짜, 그만 좀 해먹지. 진짜 이차함수가 벌써 몇 번째야. 그래서 넘어갈게요. 알죠? 할 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꼭지점의 좌표를요, 굳이 구태여 저 공식을 이용해서 저기 어디야? 201페이지에 있는 공식에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꼭지점의 좌표는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외우지 마십시오. 축의 값도요,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의 값도 그거 마이너스 2분의 B요 라고 얘기하는 건 3학년 수준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운데. 그 가운데가 뭔데? 두분의 평균이에요. 어? 예를 들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식의 x 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S절편이랑 똑같은 게 뭐라고?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면 x에 대한 이차원 방식의 실근. 또 y는 0과 1이었죠. 교점은 x. 그게 X절편이고 부등식의 경계값. 부등식의 경계값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결국엔 그 X절편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실근의 값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는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죠. 뭐와 같으니까? 극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 그리고 이 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면 그 어떠한 x축과의 교점이 있다면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값이 서로 같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알파고 이 값이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평균이 된다고요. 그래서 두 근의 평균, 축이라고 하는 건,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고? 두 근의 평균과 같다고. 근데 두 근의 평균은 뭐라고 두 근의 합을 뭐라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식이 그래서 나온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연관지어서 생각해주면 굳이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거계수와의 관계까지 쌍으로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쉬었다 갈게요. 아마 유리식까지는 들어갈 거고 유리함수 인트로까지는 제가 그 월요일날 설명이 다 들어갈 건데요. 그 마무리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월요일날은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개념 철저하게 외우면 뭐 통과하겠지. 자, 일단은 저기 그 개념에 대한 설명 말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 11-8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1-8번 세점과 선분 OB 위에 한 점 C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대로 가봅시다. 11-8번. O점의 좌표가 0,0. A점의 좌표가 1,0. B점의 좌표가 0,1. 그 다음에 C점의 좌표는 그러면 0, A, B, C는 써먹었으니까 P라고 할게요. 지금 문제에 A, B, C 기호가 있으니까. 포물선 Y는 A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P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에요. 선분의 양끝점 아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해서 얘가 점 A와 점 C를 지란답니다. 오케이. 그 꼭지점이 제일 싸보면 위에 있을 때. 꼭지점의 위치가 제 1사분면에 있을 때. 그러면 한번 예상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어디에 대해서? 1,0과 1,0과 A점 0,1 B점 위에 있는 어떠한 C 요 C점을 지나도록 하는 꼭지점이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그러면 이 C라는 값을 기준으로 꼭지점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를 한번 가이드를 잡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여기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그럼 이렇게 총 4가지 1, 2, 3, 4 4가지 위치 중에서 어디에 꼭지점이 있을지를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를 그리면 꼭지점 그릴 수 있네요. 오케이 굿. 그럼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못 그려요. 여기도? 못 그려요. 여기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래프의 예상되는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요 꼬다리가 어디에 있을지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1번. A의 부호는 0보다 작죠. 오케이. A 부호는 0보다 작아요. 2번. B의 부호는 A와 B 사이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되죠. 그러면 3번. C의 부호는 0보다 커요. 사실은 이 P 대신에 C라고 써도 되네요. 그죠? C가 Y좌표이니까. 자, 그럼 4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원영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러면 어디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걸 보고 판단할 거야? 아니면 여기를 보고 판단할 거야? 그래프를 보고 판단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그래프의 모양은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어떤 식의 그래프인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뭔데? 응용력이 정말 안 좋군요. X에다 1을 대입해서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냐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랑 같다고? 요 식을 F 지금 Y는 이라고 했는데 Y 대신에 FX라고 바꾼다면 얘는 뭐예요? 모든 개수의 총합은 X에 1 넣었을 때 값과 같아요. 뭐예요? 0이요. 그럼 5번. A-B 더하기 C는 뭔데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축이 어디야? 축이 0에서 1 사이야. 그러면 이미 이 어딘가 저 마이너스 1 가기 전에 여기요 마이너스 1 가기 전에 이미 뭐가 됐어? 음수로 내려갔어. 뭐라고? 음수라고.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몰라. 몰라요? 그럼 6번.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뭐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보다 커 작아? 문제를 뒤지게 안 본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응? 이 사람아. 이걸 여기다가 옮겨놓은, 여기 없구나. 그래, 미안하다. 옮겨놓은 거란다? 다시 물어볼게. C는 1보다 커, 작아? 그러면 얘가 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그럼 얘는 얼마라고 했어? 그럼 얘는 0보다? (7번은) A 더하기 2B 더하기 4C의 값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저런 모양이 나올까? 나오지 않나요? 나오나? 보다 큰
이건 뭔 오케이. 다음. 자, 1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는지 규칙은 아까 절대값을 이용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자, 11-9번. 뭘 해야 되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1번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뭘 할까? x제곱 마이너스 4의 맞아.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려. 그 다음 뭐 할까? 두 번째, x 아래에 있는 꺾어 올리면 되겠죠. 5글자, 꺾어 올린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봐. 어떻게 그려지는데? 짠, 짠. 짠.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마이너스 2와 2를 지나도록 하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뭐라고? 요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에 절대값 씌우니까 뭐가 돼요? 꺾어 올린다고. 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끝. 2번. 2번은 그럼 뭐가 보여? 2번의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비가 며칠 오더니 분필이 그냥 아주 그냥 이번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시 뭐라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를 왜 그리죠? 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정답이에요. 구간을 나누셔도 돼요. 구간을 나눠서 푸셔도 돼요. 그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x 마이너스 2로 치환? 비슷해요. 치환을 하진 않을 겁니다. x 마이너스 2. 저거 제곱이니까 그 결국은 양수다. 뭐라는 게? 자, 일단은 네, 정석대로라고 한다면 x가 2보다 작거나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구분해서 x는 2를 얘를 x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자꾸 뭐야? x는 2를 대칭.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그건 하나만 갖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이 말 다 했니? 이제 나중 해도 될까 수업 좀? 자꾸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이렇게 자꾸 잘라먹을까? 아까 말이 자꾸 잘리면 사람은 보통 기분이 나빠져. 내가 막 이거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근데 저거 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좋게 너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발 니도 내가 막 네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시끄러워 좀 얘기 좀 하지 마봐 라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나는 웬만하면 지금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중인데 진짜 정말 나도 좀 말 좀 하자. 수업 중에 화자는 나야. 환장하거나 했죠. 그래서 원래대로 원칙대로 따진다면 얘는 진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y는 x-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2 더하기 3. 뭐 전개해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3.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2로 바꾸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y는 x-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2 더하기 3 그래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11 만들어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식에 대해서 원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니들이 배운 온몸 비틀기로 내가 뭔가를 안 가르쳐 줬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음, 1에서 3에서 그리고 2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1,2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이런 그래프 모양이 그려질 거고요. 그죠? 다음 그려지다가 이게 꽁 하고 3,2 죄송합니다. X축을 내릴게요. X축을 내리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게 아무 일 없습니다. 여기 2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뿅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모양의 엉덩이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맞는데요. 알겠어요. 네, 그럼 나는 대체 이걸 어떻게 푼다고 한 걸까? 시황도 맞는 표현인 게요. 저는 절대값 x라는 애를 덩어리로 보고 싶어요. 야! 세수하고 저 인간이 입까지 벌리고 자고 있네. 얘를 먼저 한번 생각하신다면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더하기 3이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더 원시적으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이고요. 이 그래프는 누구를?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거 안 하고요. 진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처음에 y는 절대값 x의 제곱의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와 같아요. 일단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아니, y축 방향으로 2만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줄 겁니다. 저 부 하나 틀린 것 같은데.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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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꼭지점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문자의 x에 대해서 절대값이 여전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축,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양의 값만 먼저 그려주고 그죠?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 뭐해서? 대칭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두 칸 평행 이동해주면 몇 콤마 몇이었던? 0,3이었던 애가 몇 콤마? 2,3을 기준으로 엉덩이
모양이 그려지도록 바꿔주시는 걸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딱 여기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그래프를 하나 뿅 이렇게 노란 그래프까지는 그려둔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3번도 가볼게요. 그럼 3번식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원래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줬다시피 정석은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범위를 나눠서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식 다 구하고 다 구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나는 뭐부터 했어? 그래프부터 그리면서 그 그래프를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최종적인 답으로 맞춰갔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직관적입니다. 다음 3번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안타깝다.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절대값 바깥에 문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범위를 나누셔야죠. 그죠? 그럼 x 값이 0보다 클 때는 x 값이 0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 x 값이 0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와서요. x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0보다 작을 때는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아닐까요? 네, 마이너스 3x. 예. 그럼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분명 보나마나 뻔하게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대상, 그러니까 y는 x라는 애를 기준으로 뭔가 다이나믹하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하나 둘 겁나 커요. 자, 이 정도. 적당히 내릴게요. 여기로 합시다. 2분의 1 콤마 너무 높아. 제가 이 비율을 지키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커져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 찌그러뜨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를 기준으로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나 뭐라는 거야? 오케이. 쌀이? 어쨌든 비율이 이상해지는 건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요 정도? 2분의 1, 2분의 1, 4, 4분의 9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정도로 될 거예요. 다음에 1, 2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실제로 활성화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렸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Y축
이렇게. 됐을까? 그쵸? 그래서 그냥 범위를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꺾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그냥 대칭 이동, 그냥 평행 이동으로 칠 수 있는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아, 그래요? 자, 다시 그릴게요. 오케이. 그냥 옆에다가 큼직하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잠이 깨냐? 받아서. 계속 두고 있으니까 눈이 안 네, 일단 두 개를 한 번 더 그릴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네요. 어우.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가 여기가 아니죠? 미친 사람인가? 1, 2. 여기죠, 여기. 여기. 이거 마이너스 2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에 1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양의 값을 가지는 애만 여기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노란 애도 한번 그려보죠.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4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만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활성화가 되니까 요렇게까지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끝! 표시에서 11-10번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일 때 치역이 0부터 1까지가 되도록. 그럼 어떤 모양일지 한번 예상해봐요. 지금 정의역이 이차함수 11-10번에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에 대해서 x가 0부터 1 사이의 정의역을 가질 때 치역이라고 하는 y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정하여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0부터 1까지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일단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거든. 아래로 블록일 거고 그 어딘가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라는 값이 나올 것이야. 근데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온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값이 나올 수 있을까나? 첫 번째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쪽에 있어서 여기가 0,0이 되고 여기가 1,1이 되는 거야. 시작점과 끝점에서 그냥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어디게? 여기요? 이쪽이야. 여기서가 0,1이고 얘가 1,0이 될 때. 여기가 2번 케이스. 그럼 3번 케이스도 있을까요? 3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라는 값이 0일 때 a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 a가
0부터 1 사이이고 라고 한다면 과연 요 값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범위가 0부터 1까지가 되는가? 최대값이 얼마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긴 해요. 자, 그럼 1번. 0,0 집어넣어봐요. 0, 0 집어넣으면 1번. B가 얼마? 그럼 B가 0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A가 1이래요. A도 얼마? 끝. 2번은요? 0,1. B는 얼마? 1. 그러면 A는 얼마? 1 더하기 2A가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뭔 말인지 이해돼? 지금 요 좌표를 집어넣어서 요 좌표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구한 거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얘가 제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 되는 그 무언가 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를 가정해보자고요. 아마 이건 말이 안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세 번째, 그러면 0일 때 0, 그러니까 F0 또는 F1이라고 하는 그 값이 반드시 1이어야 되거든. 요걸 만족할 때. 그러면 F0이 1이면 B는 1이 되고 그러면 A제곱의 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돼요. 그럼 A의 값은 얼마? 1이 될 거고 말 돼? 말 되지 않아? 말 안 돼? 왜 안 돼? A가 설마 1면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지 않아? A가 양수면 안 돼? 0부터 1, 이거면 되지 않아? A는 분명히 근데 응. A가 1이고 B가 1이면 응. X가 마이너스 맞아요. 0보다 아, 여기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오히려. 아니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아, 그쵸, 맞죠. 요 꼭지점, 마이너스 A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A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일 때. 그럼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있네요. 돼요? 말 되지 않아요, 이거? 그쵸? 꼭지점,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정의역이 0부터 1까지, 치역이 0부터 1까지. 그럼 두 번째, F1이라고 하는 값이 1이면 F1일 때 1이라고 한다면은 저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1 더하기 2A 더하기 B는 1이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연립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2A는 0이 나와서 A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0 집어넣으면 얼마니? A가 0면 B도 0이다 라고 해서 이 1번 케이스와 중복이 되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체크해 보시면 A가 0일 때 B도 0, B도 0. 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B는 1. 그 다음 A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B는 1.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지 그럼 얘가 안 되네요? 제가 여기서 뭐가 틀렸나 봐요. 저 뭘 잘못했나요? 0,1, 1,0. 1 더하기 2A 더하기 1은 0. 1 더하기 2A 더하기 1은 0이 돼야 되는군요.
오케이. 1은 0이 돼야 되는군요.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결국에는 네, 여기서 나온 그 값과 같죠. 그 두 가지로 답이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다음 11-11번 그래프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절대값 안에 절대값, 함수 안에 합성을 할 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원영이가 했던 말, 뭐 한다? 치환한다. 치환한다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식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fx의 범위가 fx라고 하는 값이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고요. 두 번째 gx라고 하는 식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랍니다. 세 번째 0부터 5까지의 범위 내에서 g fx의 최소를 구하여라. 자, 간단해요. fx라고 하는 애를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구하세요. 절대값이 하나짜리면은 꼭지점이 어디? 꼭지점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보이시죠? 2 콤마 마이너스 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t의 범위는 t는 x의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뭐? 마이너스 5. 그 다음 누가 어디서 멀어? 5가 더 멀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어떤 값이 가죠?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에요. 최대 최소입니다. 따라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예요. 그럼 이제 뭐 구하시면 됩니까? t가 t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8인데 얘는 t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이번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 안에 있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최대는 그럼 누구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3.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자, 206페이지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 세점이 주어진 경우, x좌 표현이 주어진 경우, 이것도 복습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11-12번, 11-14, 뭐 이렇게 많아, 이 시잘데기 없이. 11-12번은요, 그냥 보고, 2점 0, 마이너스 1, 3, 2를 지나고, 그러면 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y는 꼭지점이 직선 x 3x 마이너스 3 위에 있다. 어떻게 돼요? 0, 마이너스 1과 3, 2를 지나고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위에 있는 지금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하여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하고요. 여기서 단 a는 0보다 작다랍니다. 그럼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고 3p 마이너스 3이라고 잡고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3p 마이너스 3이라고 식을 잡은 상태에서 뭐랑 뭐를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과 3, 2를 각각 대입해서 풀면 된다. 최우선순위는 꼭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야, 여기서는 모범답안 꼬라지 보소.
모범답안 꼬라지 보소. 꼭지점에 있는 좌표가 저 따위로 되니까 저기다가 저걸 집어넣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풀랍니다. 미친. 안 해. 다음 11-13번. 의미 아닌 실수의 값을 가지면서 변화할 때. 자, 11-13번. P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에 대하여 Y는 X제곱 마이너스 4PX 더하기 8P제곱 마이너스 8P의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P 전체 제곱 더하기 4P 제곱 마이너스 8P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의 좌표가 우리 꼭지점이라고 하는 애의 좌표가 몇 콤마면 X, Y라고 한다면 X의 값이 얼마가 되고 2P가 되고 Y의 값이 얼마가 될 거라? 4P 제곱 마이너스 8P가 될 거라.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나요? Y는 P 대신에 2분의 X를 대입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이제 처음에 자취의 방정식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범위 쓰셔야죠. X는 P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11-14번은 진짜 양심 어디 갔지? 11-14번의 1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욕을 하고 가자면 11-14번에 있는 저 1번 모양은요. 뭐와 어떤 거랑 같냐면 기하 1단원에 나오는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식입니다. 기하라는 파트, 교재,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라는 그 기하 파트에서 대단원이 1단원이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고요. 그 2차 곡선의 소단원 첫 번째 거 내용이 이제 포물선이에요. 두 번째 게 타원, 세 번째 게 이제 쌍곡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 포물선에 대해서 나올 때 식을 변형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배울 개념인데요. 초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포물선은 반드시 항상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이 기준선이 존재해요. 지금 저 라지 F가 초점이 되는 거고 Y는 4가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 이 직선이 되는 거거든. 개똥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왜 이따위로 나오는 거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자, F점에는 3, 마이너스 2. 자, Y는 4. A는 자, 자취라고 했으니까 X, Y. P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거리가 서로 같다.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4의 제곱과 같다. 그죠? X제곱이 아니죠? 이거 0이에요. 요 사이의 거리는요. Y-4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4Y 더하기 4는 마이너스 8Y 더하기 16이더라. 정리 12Y 마이너스 12 13 더하기 3 마이너스 3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 굳이 또 식을 정리했어요. 이 그지 같은 거.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2y와 같으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2y가 돼서 y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더러운 거. 네,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의 방정식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3차 함수의 기본형 꼴은 아니에요. 사실 3차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는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꿀렁꿀렁. 근데 3중근을 가지는 가장 초초초 간단한 그런 그래프는 그냥 똑같아요.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말고는 안 나와요. 여기 이 단원에서는 적어도 이거 말고는 안 나와요. 그래, 이걸 왜 하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x 세제곱이 k다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쳐봐. 뭐 하라고? 세제곱. y는 x 세제곱과 y는 k 사이의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k가 어떠한 실수값을 가지던 간에 교점은 항상 몇 개가 생깁니까? 아, 그러면 얘는 원래 해가 몇 개인데? 3개인데 교점이 몇 개가 생겼으니 1개가 생겼으니 실근이 몇 개가 될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뭐가 될 것이다. 그래서 3차 식은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꼭 가져야만 하는구나. 최소한 1개 이상의 실근을 가져야만 하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단어는 무조건 원단원입니다. 이게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내려가고 하는 그런 위치들을 보려면 미분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3번 내용 봅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함수, 기함수. 몇 페이지? 저기 저 210페이지에 3번 우함수, 기함수 보이시죠? 우함수가 보다. 자, 우함수 니네 이거 몰라? 우함수 기억하기 쉬운 방법. 우함수, 기함수 구분하는 방법. 우함수는 y축대칭. 진짜 그래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거 외울 때 많이 씁니다. 예,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꽤 돼요. 우라고 하는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좌우 대칭으로 생겼어. 그래서 우함수는 뭐라고? y축 대칭. 함수. 차수가 그럼 기함수라는 뭐야? 그냥 그 y축 대칭 아닌 거. 기함수라는 건 뭐라고? y축 대칭 아닌 거니까 뭐야? 원점 대칭이죠. 이거는 제가 이걸 개념을 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이 단원을 하는 게 굉장히 삔또가 상해가지고 죄송해요. 약간 좀 상소리를 해서 이게 되게 불필요한 단원에 가까워서 제가 이걸 하는 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개념 정리를 안 하고 찌끄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다른 시중교재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을 때 이 단원을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서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얘는. 자,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요? 우함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함수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얘는 y축 대칭 함수라고 하고요.
어떤 성질을 가진다? 야, 뭘 집어넣으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뭐야, 이게 뭔 소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화력이 짱짱해요. 소화력이 겁나 짱짱해요. 마이너스를 먹어 치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식이 변하지 않는다가 우함수의 가장 기본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가 뭐건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걸로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맞아. 기함수는 뭐예요? 기함수라고 하지 말고 뭐로 기억하셔야 되고 원점 세 발자국 앞에 가 있지 말고 나라 따라와. 원점 대칭 함수가 될 거고요. 원점 대칭 함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할 차례인데 갑자기 너 여기서 이걸로 가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사람아. 세 발자국이 빨랐어 이번에. 알았지? 기함수 어떤 식이라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온다고? 토예요. 토에. 토에.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기 모름. 자, 그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이게 헷갈리시면 이걸로 해보시면 돼요. fx랑 gx가 모두 다 우함수라고 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fx 곱하기 gx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 사라졌네요. 그럼 다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얘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얘도 똑같이 이걸로 보세요. 그냥 마냥저냥 외우지 마시고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fx는 우함수, gx는 기함수라고 한다면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식은 g-x는 얘는 우함수니까 없어지고 얘는 기함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부가 뒤집어집니다. fx, gx. 서로 부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두 번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 안 바뀌겠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세요. 아시겠죠? 뭘 이용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1-5번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 그런 문제예요. fx가 우함수이고 gx가 기함수일 때 그러면은 11-5번에 뭐라고 11-15번에 뭐라고 쓰라고? fx가 우함수래. f-x는 fx다. 그럼 gx는 기함수래. g-x는 마이너스 gx다. 이렇게 적어놓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저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연습 문제는요. 1번, 5번, 80, 8, 90. 1번, 5번, 8번, 9번, 10번. 12번, 18번, 21번. 12번, 18번, 21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뒤에 더 있나? 더 있네. 30번? 절대값 쪽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거의 없습니다. 여섯 문제는 풀어. 줘서. 여태까지 방치해놨던 실력, 기본 좀 풀어. 그
다음에 여태까지 숙제 안 돼 있는 거 좀 채우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 단원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럼 저기 뭐야? 이차함수? 노노노. 뭐랑 뭐가 중요하다고? 절대값이랑 우함수, 기함수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이걸로 구분하라고요.